시장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 중에 뭐 어쨌든 이슈가 있고 좋은 호재가 있으면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좀 올라갑니다. 상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 한번 골라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일매일 매주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슈 소개해주고 계신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여전히 제약바이오도 관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는 업종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 좀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HLB 생명과학을 HLB 오늘 생명과학?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 기업이 이제 여러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주사기를 만듭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 트럼프 때 말고 바이든 때 이 주사기, 중국산 주사기에 대해서 관세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산 주사기가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HLB 생명과학의 그 주사기에 대한 미국 네. 발주가 그 국내 판매 수량보다 2배 이상, 10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주사기에 대한 그 매출 목표치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그 올해 1월에 FDA로부터 그 HLB 생명과학이 개발한 그 주사기 소프잭이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프잭. 네. 이미 이제 미국에 동물용 주사기는 팔고 있었는데 네네. 이 인체용 주사기는 이제 1월에 허가를 받은 거고 그래서 동물용, 인체용 모두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 소프젠이라고 아까 상품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동물용 주사기만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인체용. 네. 이게 또 우리로서는 좋은 게 중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올해 1월이면은 이제 막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관세가 그러면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트럼프 때 관세가 아니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네, 지난해 5월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네네. 정권이 바뀌기 전에요. 네네. 중국산 주사기, 바늘, 고무장갑 등의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데 처음에는 50%만 인상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진짜 시행이 될 때 한 100%까지, 원래는 무관세였거든요. 0%였는데 100%로 올라서 본의 아니게 중국산 주사기 가격이 2배 오른 겁니다. 아, 중국도 원래는 무관세였어요? 네. 근데 100%로 네. 2배를 네. 갑작스럽게 올려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시행된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산 이 주사기는 2배가 된 건데 관세가 2배가 되면은 가격적인 부담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우리도 관세가 없었나요? 네. 지금도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도 없었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얼마를 붙이겠다 이렇게 예고된 상황도 없는데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25%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게 되면은 중국이랑 또 비등비등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중국 제품은 100% 올랐고 네, 그렇죠. 저희는 25%.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필수 의약품, 그러니까 네, 이제 주로 먹는 또는 맞는 약에 대해서인데 이게 의료기기로도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제품이 25% 오르면 인도, 다른 이제 동남아 그쪽에서 수입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25%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중국은 이미 100%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또 25%가 추가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25랑 100%는 아직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네, 일단 이제 국내 주사기 가격은 이제 원래 중국 제품보다 한 30에서 40%가량 비싼 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께.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중에서 이제 그 두 배가 중국 제품이 원래 100원이었던 우리나라 한 130원 정도였는데 중국 가격이 200원 200원이 됐고 됐고. 우리는 여전히 130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을 일단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사기 시장 규모를 정확히 이제 수치화된 건 없습니다만 한 90억 개 정도가 이렇게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요. 원래 엄청 중국용 주사기들이 이제 점유율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싸냐 이런 그쵸. 것들이 발주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원래 생산 규모가 원래 엄청 상당해서 이것 때문에 점유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가격도 쌌는데 그런데 이런 가격 메리트가 이제 확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거고 그중 대표 기업이 HLB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미국으로 좀 우회 수출, 우리 제품 우회 수출하는 방법 없겠냐는 그런 이제 연락이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내 주사기 업체들에게. 그러게요. 그럼 우린 프리미엄 받고 그걸 팔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HLB 생명과학처럼 우리가 만든 걸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이 수지타산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주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원인데 2배로 관세가 되면 200원이고 우리는 지금 130원에서 40원인데 만약에 25% 관세가 트럼프가 부과를 해도 200원보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가격적인 경쟁력은 중국 것보다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HLB 생명과학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주사기 시장을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기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HLB 생명과학이 그럼 미국에서 주사기 얼마나 팔 거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억 4천만 개 정도 2억 4천만 아주 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아까 90억 개 정도가 연간 네네네. 유통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점유율로 따져보면 3% 미만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FDA 허가 받은 게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은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높여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에 1,02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245억 원을 기록을 적자였어요? 했습니다. 네. 그 주사기가 그러면 전체 HLB 생명과학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네네. 궁금해하실 텐데 한 8% 수준입니다. 작네요. 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주사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뭐 의료기기 사업부 또한 주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 용구의 제조, 유통, 판매까지 이렇게 다 포함한 게 의료기기 사업부고 네네. 이 매출이 8%. 그러면 뭐 단순 계산했을 때 이제 100억 원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 주사기 주사기 매출이? 그냥 매출이요. 매출이?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관세 시행이라던가 FDA 허가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작년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상황이 급반전됐고 그러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뭐 주사기의 매출 자체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러면서 아니면 손실폭을 줄여줄지 뭐 흑자 전환까지 해줄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HLB 생명과학의 실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매출을 많이 늘려주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뭐 HLB 생명과학에겐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HLB가 지금은 3%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니까 뭐 중국 그 기업들 걸 많이 뺏어오면 뺏어올수록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어쨌든 미국에 이렇게 중국 걸 제치고 우리 HLB 생명과학 주사기가 들어가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뭔가 주사기에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독자 개발한 그런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기존 네네. 주사기보다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건데요. 그래요?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유리 앰플 이렇게 병에 담긴 그 약재를 주사기를 통해 뽑을 때 네. 이제 앰플 속에 미세한 유리 조각이라던가 뭐 고무 파편 이런 게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네. 좀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진 제품의 경우요. 네네. 그런데 HLB 생명과학 제품은 주사 바늘에 여과지를 장착을 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사전에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늘 안에 필터 같은 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뭐 기계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걸러주는 장치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인데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 주사기 시장 우리가 좀 생소해요, 그렇죠? 네, 많이 네, 맞아요. 생각해보지 않은 쪽이라서 세계 뭐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네, 뭐 전 세계 주사기 시장만 놓고 네네. 봤을 때 다른 의료기기랑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1.5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높아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오. 거죠. 이제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이제 노령 인구 그리고 만성 질환 환자,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환자들이 이제 좀 급증을 하면서 주사기 수요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주사를 합니다. 맞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세계 주사기 시장이 2022년에 약 180억 달러, 약 25조, 그리고 연평균 4.2% 성장해서 2032년 기준으로는 한 38조 6천억까지 이를 것이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 주사기 규모를 챗 GPT 통해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북미 시장 규모만 나온 거는 찾았습니다. 2019년에 한 6조 3천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평균 10% 성장이 되고 있고 2027년엔 약 13조 원.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북미 시장에서만 HLB 생명과학이 제시한 점유율 3%를 적용했을 경우 단순 계산하면 2027년 북미 매출 규모가 4,100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억 원 미만에서 2027년에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면 그 몇백 배 성장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단순 계산한 거지만 이제 이만큼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주사기 시장이 뭐 생각보다 성장 속도나 규모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만약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면 어쨌든 뭐 1,000억 단위대의 매출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어쨌든 뭐 시간차를 두고 나서 HLB 생명과학 전체 실적에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건데 이 HLB 생명과학이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캐파나 설비는 갖춰진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비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이제 자꾸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천안 공장이랑 네. 안성 2 공장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 이 두 공장 모두 가동률 100%를 목표로 지금 빠르게 수주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판을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네. 그 앨리스 메디컬이라는 그 현재 유통사랑 손을 잡고 그렇게 이제 제품을 납입하고 있고 네. 이달 초에 선적을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이달 초라고 하면 아마 2월 지난달에. 네, 2월 초에. 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그 대형 병원이라던가 뭐 대학병원 뭐 그리고 주사기 제품, 동물용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 이렇게 계속 납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주사기 쪽에 모멘텀이 좀 있네요. 미국 쪽에서 관세 여부도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배제됐으니까 우리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뭐 HLB 이야기 나온 김에 HLB 그룹주 중에 HLB를 또 볼까요? HLB도 지난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주가도 올랐고 네. 뭐 이거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뭐 승인 여부도 기다리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차 치료제 등재 소식입니다.
이제 HLB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랑 그다음에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 이 병용요법으로 지금 간암 치료제 신약의 FDA 허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병용요법이 세계 최대 그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 그래서 에스모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스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는 소식에 이 그룹주 전체가 좀 들썩였습니다. 또 에스모는 간암 환자들한테 이 병용요법을 그 강력 권고하는 그런 처방도 이제 처방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이제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뭐 HLB는 10% 가까이, 뭐 제약도 17%, 생명과학도 올랐죠. 네, 이렇게 이제 상승 그 HLB만 오른 게 아니라 HLB 그룹주 전체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네네. 이제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글로벌 특허권은 HLB가 가지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한국, 일본, 유럽에 대한 판권이랑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요. HLB 제약은 그 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이렇게 국내에서?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권이랑 수익권을 보유한 이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차례 뭐 폭포수 떨어지듯이 차례차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의 연관성, 뭐 옛날에 셀트리온처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런 관련된 그룹주들이 다 일제히 올랐는데, 근데 에스모라는 게 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뭐 잘 알진 못해서 네. 에스모 뉴스를 봤을 때 뭐 에스모가 뭐 세계 최대의 뭐 종양학회다, 임상 종양학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만큼 권위가 있고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 찾아봤는데 여러 암학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세계 최대에서 그러니까 1위는 아닙니다. 세계 3대 암학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갖는 가이드라인은 뭐냐? 그럼 그건 NCCN이라고 다른 겁니다. 그 미국 암 종합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야말로 진짜 권위 있고 미국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CCN 가이드라인을 등재되면 미국의 그런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권고될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의사들이 이 NCCN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처방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NCCN에 등재가 되면 FDA 그 승인 항암제 치료 권고안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임상 적용에 좀 의료 현장에서 좀 빠르게 적용이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에스모는 그 세계 3대 암학회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유럽 중심의 어떤 글로벌 임상을 하는 그런 제약사들한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 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LB에 따르면 이 의약품이 아직 FDA 품목 허가를 받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학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된 거는 정말 없었다.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학회 같은 경우는 네. 이미 품목 허가가 된 그런 제품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그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HLB 제품이. 그런데도 1차 치료제도 등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에는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HLB 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 그것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번에 에스모에서 이렇게 강력 권고 사인을 네. 줄 정도로 효과가 아직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 정도로 준 거면 자연스럽게 FDA나 EMA 허가를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런 시장에 뭐 반응이 있는 건 잘 알고 네네. 있지만 이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그래요? 보시는 게 맞을 것 아쉬운데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HLB 그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3월 20일이 데드라인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허가 1차 치료제로 등재된 게 한 일주일 전 이슈인데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네네. 이 허가 여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3월 20일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녹십자가 이제 허가받은 FDA 제품 그 면역 글로불린 제제 같은 경우도 원래 기일보다 한 달 일찍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는 어쨌든 계속 스탠바이를 해야 하는 그러게요. 이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FDA랑 그 유럽 의약품청 EMA에 그런 승인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으로 지정이 될 경우는 미국 주요 암센터 전문가들이 이 약을 처방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임상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빨리 이제 임상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이 FDA는 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 여부를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빨리 데이터를 쌓고 빨리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빨리 쌓여서 좋은 데이터가 빨리 쌓여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NCCN의 경우는. NCCN은. 그런데 지금 에스모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이 유럽이고 물론 글로벌도 포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FDA 승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거는 조금 비약이지 않나.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지원 기자의 견해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에스모가 뭐 무조건 FDA 승인을 가기 위한 절차다 아니면 뭐 확인 보증 수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3월 20일에는 언제든지 뭐 당장 내일이라도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HLB 가지신 분들이나 관련해서는 항상 좀 대기하시고 뉴스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져가실 것인지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어쨌든 3월 20일 내에는 HLB 주주분들은 항시 대기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도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